끝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나의 유형이 좀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유형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아, 맞아. 내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했었구나. 내가 좀 나아져야지.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성숙해야지 하면서 이제 나 자신을 키우는데 먼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돕는 일들로 이렇게 은밀히 해야지. 뭐 다짜고짜 막 찍어가지고 너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제대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7유형인데요. 7유형을 보니까 머리 유형 가운데 맨 마지막 7번, 그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괄호 열고 제가 낙천가라고 해놨죠. 이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낙천적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고요. 매사에 신나요. 막 사는 것이 막 즐거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보면요, 이 7번 유형의 특징은 삼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쾌 뭡니까? 육쾌, 상쾌, 통쾌. 이 사람들은 늘 막 에너지가 넘쳐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피하고요. 유쾌하고 낙천적인 것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이고요.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죠. 왜? 그 사람이 자꾸 행복함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현재의 것보다는 미래의 것에 대한 계획 세우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있으면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걸 막 남에게 전해주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잘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생의 밝은 면만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지금 7번 유형 하는데 6번 유형 할 때 6번 유형은 인생이 아주 그 어떤 일의 최악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서 리스크가 뭘까, 위험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방어하려고, 방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7번 유형은 그런 어려운 것, 최악의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의 상황만 생각해요. 아주 밝은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막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밝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또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는 참 행복해라는 말들이 늘 나오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긍정적인 단어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낙천적이고 창조적이고 비전 제시를 잘해요. 이상적이니까 비전 제시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달변가요. 말을 잘해요. 비전 제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정치가가 많대요. 그래서 공수표를 막 남발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성 또 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일에서 작은 가능성만 보면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그것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에라도 내가 별천지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호기심도 왕성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 즐기기를 참 좋아해요. 마치 어린애들이 뭐 새로운 것 보면 막 호기심이 차서 막 달라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과감하게 막 뛰어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험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막 새로운 것 도전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뭐를 먹어도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고 가는 걸 좋아하고요. 오늘은 어느 식당 갈까 하면서 막 그걸 찾아다니고요. 또 새로운 상품, 뭐가 새로 나왔어?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취미도 새로운 취미 뭐가 뜬다 하면 그거 이제 또 막 가서 즐기고 그래서 취미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즐기죠. 그리고 즐거운 장소 이런 거 잘 찾아다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적 영역에 있어서도 한번 딱 이게 내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면 그런 지적 영역에도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또 탐닉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양한 것을 자꾸 경험하고 그걸 즐겨 할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갈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그 길을 정말 정확하게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경험해 놓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어떤 자산이 될 거야, 써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획가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계획 세우는 것,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기획 부서에 들어가면 말이죠. 아이디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또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박학다식해요. 그래가지고 기획하는데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과 여행 가자 했을 때 여행 계획 짜는 거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내가 다 짤게. 그러면서 막 짭니다. 그래가지고 기획하는 것들 좋아하죠. 주말 같은 때에 뭐가 없으면 마음이 막 불편해요. 주말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말이 뭔가에 꽉 차 있어야지 그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어디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서 잠깐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에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짜투리 시간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뭘 해도 채워 넣어야지 되는 그런 뭔가에 이렇게 도전하고 계획하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일을 버려놓으면 말이죠. 마무리를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은 하다가 지루해. 뭔가 새로운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6번 유형 꼼꼼하고 열심히 완벽하게 하는 유형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 버려놓고 좀 하다가 이제 1번, 6번이 완성시켜주고 이러면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재미있는 것. 재미없으면 안 해요. 일을 버려놓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관성이 붙으면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버려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이 7번 유형에게 머리는 좋은데 앉아서 공부는 못하는 스타일. 머리는 좋아요. 근데 앉아 있는 걸 싫어해요.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 싫어하고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상사의 그런 것도 싫어하고 법과 규칙 지키는 거 싫어하고 자유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확 당기는 게 있으면 그냥 거기에 확 끌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충동 구매를 잘한대요. 와, 저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막 그냥 저질러 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상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돈이나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충동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보이는 7번 유형이지만 이 7번 유형의 주된 정서는 두려움이래요. 이 머리 유형이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천적이냐? 두려운 거하고 낙천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은 말이죠. 나의 고통스러운 것, 나의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보지 않기 위해서 막 즐거운 것을 찾는 거예요. 난 즐거운 거 하면서 그거 즐거움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고통, 그 아픔 이런 것들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즐거운 것들을 찾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이런 말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한번 보세요.
아는 것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이런 얘기 어디서 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한 거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 사람들은 계획이 많아요. 뭐 갈 데가 늘 그냥 꾸준해요. 펼치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이 유형이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번 유형의 이미지 설명하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늘 해피하다, 난 행복하다, 뭐든지 오케이,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 그랬죠. 건강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막 생동감이 나요. 막 찾아다니니까, 그죠? 그리고 엔터테이너, 막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젊게 느껴지죠. 젊게 느껴지죠. 그리고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어요. 왜? 이것도 관심 있음 하고 저것도 관심 있음 하고 하니까 말이죠. 다방면에 잘해요. 그리고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물박사예요. 너무 해박해요. 이것저것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열정 있고 낙천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고 툭툭 던지는 말이 이제 사람들을 까르르 웃게 만들고요. 창조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달변가에 또 이 사람도 감사의 말도 많이 잘한대요. 왜요? 늘 행복하니까, 그죠? 건강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느냐면은 자기 탐닉으로 보인대요. 탐닉하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 노는 것, 신기한 것,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이것에 막 몰두해 가지고 그것을 탐하는 사람, 탐닉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동적이라고 했죠. 재밌다 싶으면 확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너무 충동적이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 보이고, 또 과대하게 낙천적이고, 일이 지체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놓기는 잘하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이 이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무감각하고 현실감과 떨어지는 모습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리더십은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또 상상력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니까 비전 제시를 잘해요. 비전 제시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낙천적이니까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 제시를 잘하니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부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정치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그 비전에 따라서, 그 이상에 따라서, 그 상상력에 따라서, 그 꿈에 따라서 와하게 가게 되죠. 그런데 또 충동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기준 없이 막 충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초점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대요. 이 지도자가 막 초점 못 잡으면 좀 밑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길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자꾸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돌격 앞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중간에 이건 아닌가 막 이렇게 지쳐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실행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1번, 6번이 같이 조력해서 도와주고, 6번이 이거는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미리 알려주고 하면서 보완해주고 커버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탐색하고 또 실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에너지를 활용해서 어떤 이렇게 굳어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혁신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는 일들도 이 7번 리더십이, 유형의 리더십이 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7번 유형의 약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이제 좋은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을 딱 보완을 하면 더 좋아지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서적인 습관, 이 사람들이 약점 부분이 뭐냐면은 무절제라는 거예요. 무절제. 고통과 제한성을 피하려고 해요. 아픔, 고통,
뭐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싫어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려고 그래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즐거움만, 쾌락만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제한적인 것을 피하려고 해요. 나에게는 많은 가능성.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은 마음. 나한테 이것만 하라고 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절제하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탐닉하는 그런 무절제성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선택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할 줄 아는 그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습관으로 이제 계획 세우는 것이 아주 막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기획 부서에 들어가면 잘한다고 했는데 뭐든지 계획.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인생의 어떤 방향이 없잖아요. 인생이 방향이 없잖아요.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난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세우는 것을 계획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딱 해놔야지 뭐 방향을 잡아놓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방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죠. 걸림돌은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는 기쁜데 너에게 기쁜 걸 나는 또 줘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쾌락, 기쁨,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또 누가 방해를 하고 그러면 도전을 받으면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하냐면 합리화시키는 것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늘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다 긍정적이고 다 행복한 경험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인간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생각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다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상황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합리화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안 좋은 거 그냥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마치 나에게는 좋은 것이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또 이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거나 최소화시켜 가지고 긍정적인 것에만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본인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으나 자기 인식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발전에는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무절제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절제에서 기쁨, 즐거움 막 이런 것만 찾지 말고 그것도 중독의 일종의 중독인데 이제는 그것에서 깨어나서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발딛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상황이 좀 아프고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받아들이고 기쁨도 받아들이고 고통을 외면하고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과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획만 자꾸 세우고 머리에 뭐 계획만 자꾸 세우지 말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좀 일 좀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일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 보라는 거예요. 하다 말고 이러지 말고 하다가 또 다른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그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것에서 이제 딱 멈추고 이제 일로 들어가서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일을 거두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통이 무서워서 자꾸 피하지 말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고통 속에서 그 진정한 기쁨의 꽃이 핀다. 고통을 겪어야지 그 안에서 피는 열매들을 또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절지에서 깨어나고 또 계획보다는 일에 집중해보고 또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생 과제 있어요. 평생 과제.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은 늘 이걸 과제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실을 수용하라 그리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현실 수용은 하도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것만 자꾸 꿈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수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픔 피하지 말아라, 고통 피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고 부풀리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 그런 연습을 해야지 성숙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는데 7번 유형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막 계획은 많고 항상 주말은 빡빡하고 뭐 빈틈없이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내가 그렇다면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거 좀 절제할 필요가 있구나. 계획만 왕성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또 현실적이 되어야겠구나.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격을 성품을 좀 더 다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사실은 나이가 어렸는데도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맞아요. 지혜라는 단어 떠오르고 또 뭐 있죠?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또 성경 가운데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책이 있죠. 뭐죠? 잠언. 그죠? 잠언서도 이 솔로몬이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 지혜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솔로몬은 아버지 부왕 그 다윗에게로부터 성전 건축을 약속받고 정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비용을 다 준비해 놨더라도 말이죠. 그것을 할 사람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정말 성전 건축을 완성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가 그들의 마음의 동기부여를 잘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이 7번 유형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봉헌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봉헌식이 그냥 어떤 그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민족적인 잔치로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솔로몬에게는 기획력이 있는 거예요. 기획력이 이것을 그냥 소박한 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우리 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민족적인 어떤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딱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죠. 13년 동안 왕궁도 또 건축을 합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결국 꾸려내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이끌었죠. 이 7번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보면은 지혜가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솔로몬의 지혜에 의해서 이 왕궁을 건조 13년 동안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지혜가 발휘됐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도 쌓아온 다방면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상을 불어넣고 또 본인이 가진 다재다능한 그러한 지혜로 그 솔로몬의 그 왕궁을 또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박학다식했는지 7번 유형의 그 별명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 만물박사, 박학다식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 지혜의 말씀을 3,000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에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잠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노래는 1,005편, 1,005편 시편이 1,005편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절 또 읽어볼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대해서 이 사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또 읽습니다.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뭐 온갖 짐승들에 대해서 동식물들에 대해서 완전 뭐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솔로몬이 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각국의 왕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죠. 스바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을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내가 지금 보니까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건강한 7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무역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7번이 건강하면은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와 또 탁월한 어떤 경험과 이 박학다식과 또 기획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을 아주 밝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에너지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은 좋지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 어렸을 때 성숙한 듯 보였는데 나중에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무절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절제. 이 무절제 이게 문제라고요. 무절제와 탐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건강하지 못해요. 특별히 여성 편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 하면 이집트 공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집트 공주.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비로 맞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왕비로 맞았을까요?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 당시의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화친을 맺자. 그런데
너의 딸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어 서로 공격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후궁과 천만 이렇게 모아놔도 1000명이에요. 1000명. 얼마나 절제를 못하죠. 무절제하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뭐 이런 것들 이게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한번 빠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이 가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공주들이 그냥 오나요? 이 첩 왕비들이 그냥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났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일들, 탐닉하는 것, 또 무절제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결국 솔로몬이 때는 그 나라가 갈라지진 않았으나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번 유형은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늘 마음에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래야지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으로 이제 모든 유형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 지나면 다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그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유형은 뭘까? 이제 끝까지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많이 이렇게 이거인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의 기질도 내가 가지고 있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에 이런 유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을 내가 이제 품었구나. 그런데 이런 유형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도 내가 품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검토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형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통합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통합되면 더 완숙하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떤 유형이에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모든 유형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 좋은 부분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그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님이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통합적인 그 성품으로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잘 다듬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게 살아 보니까 사람을 볼 때의 그 기준 가운데 예전에는 뭐 외모, 예전에는 똑똑한 거, 예전에는 뭐 다른 게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성품인 것 같아요.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질은 다 다르죠. 그런데 다른 기질 가운데서 얼마나 성숙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 완숙해지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질이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연약한 부분들, 올무가 될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딱 깨닫고 요것을 내가 잘 극복하고 요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게 잘 극복해 나가자 하면 훨씬 아름다운 인격으로 분명히 성장해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 막 붙을 거예요. 주변에서 막 붙고 내가 있어서 막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일마다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되려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지 사랑의 공동체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이제 특별히 사람과 함께 하는 일들이 교회는 많죠.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나에게 맡기신 이 속회원들이 어떤 유형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